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공천했습니다. 2번에는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3번은 문지숙 치과의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곽대중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은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 7번은 정지현 동물권보호 변호사, 8번은 광노승 교수, 9번은 박경애 전 공군소령 상군사관학교 최초 여성도입니다. 10번은 조승주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아과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 끝까지 현장을 지킨 1982년생 이 교수를 내정했다면서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1986년생 변호사 전 최고위원을 2번으로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전남 순천 지역에서 출마하기로 한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한 데 대해서는 천 최고위원이 보여준 활발한 활동과 선명한 개혁 성향을 공관위 내에서 높게 평가했다.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작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기피 과목에 대하여 진료 수가 인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당도 의료 대란 상황에서 의사 편을 들지 않는데 일본에 의사를 배치한 것은 앞으로 오래 지속될 한국 의료의 미래 논쟁에서 확실한 스탠스를 잡으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수를 표방하지만은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결정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의료 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7월 1일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현실에 맞게 실용적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으로 점차 확대를 해갔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시장 논리와 국가주의적인 것을 잘 절충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만들므로써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일본에 이어서 83세 세계 최장수국에 랭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런 현실과 사실에 무지한 입장에서 무모하게 밀고 나가는데 그 방향이 이런 박정희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지금 의료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유럽식 사회주의식으로 가려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최초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키즈라고 볼 수가 있는 한국의 의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료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는 안보 정책에 못지않게 이게 좌파냐
보수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에 그냥 따라감으로써 좌파 정당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만이 확실하게 보수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논쟁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 당선이 유력시 되는 2번에 배치함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요사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개혁신당은 6%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두세 석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3% 지지로 1등을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역전승의 발판은 마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그 감소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그게 개혁신당으로 몰린다면은 개혁신당의 현재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판에 와가지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도권이 완전히 참패 구도로 몰려가고 있는 이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결국 이준석 문제입니다. 2022년 여름에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러라고 해가지고 몰아내고 나서 젊은 층과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 묶여버리고 정권 심판론이 그때부터 강해졌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그림자가 지금 총선에 또 아주 짙게 국민의힘 머리 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아직 나이가 있고 39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언론에 이슈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번에 당선되든 낙선되든 이준석을 찾는 기자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면은 이게 개혁신당의 미래를 아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